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조선주들이 조금 움직였어요. 안타깝게도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는 했는데 조선주들 흐름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장 초반에 굉장히 흐름이 좋게 나왔었거든요. 네. 며칠 전부터 조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뭐 경기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 철강주의 흐름이 조선주로 넘어왔나 싶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세게 움직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흐름이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하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내려온 것 같고요. 그래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의 현재 상황 속에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계속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 속에서 혼자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혼자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는데,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여태까지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어떤 되돌림이 나온다면,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면 시장이 다시 조정이 끝나고 다시 올라갈 때 1순위로 가장 먼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섹터군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대미포의 흐름, 그리고 대우조선 둘 회사의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이제 뭐 현대중공업지주는 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현대중공업지주는 이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가치주의 측면이 있어요. 나중에 지금 액면 분할을 하면서 지금 좀 가격이 싸졌는데, 뭐 배당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 회사에 이제 있는 회사들이 인적 분할로 상장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할 때 굉장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종목인데, 좀 다른 종목보다는 좀 빠르진 않겠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괜찮아 보이고요. 오늘 그 조선주들이 움직임은 조금 내려올 때 조정을 받을 때 조금 약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조금 세게 움직였던 게 이제 이 기자재 종목들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조선 기자재 종목. 네. 오늘 이제 한라 IMS라는 게, 한라 IMS 종목,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 뭐 조선 어떤 부품 이런 업체들이죠. 예, 조선 업종에 관련된 이 부품 관련된 업종인데, 오늘 일단 상한가를 갔고, 장중에 좀 약간 상한가 풀렸다가 뭐 다시 잠겼다가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긴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시가총액 1,200억 정도 되고, 일단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 네, 지금 실적이 약간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매출은 한 500억 정도 좀 상승하고 있고, 뭐 이익은 굉장히 적긴 한데 일단 적자는 아니고, 한라 IMS도 좀 약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일단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시장에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영업이익률이나 뭐 이런 부분도 크게 뭐 나쁘지 않고요. 일단 재무제표 상으로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니까 좀 관심 있게 보자. 요즘엔 진짜 상한가 한번 가면 가는 종목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네네. 그래서 오늘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도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네. 이거를 연속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STX 관련된 종목들, STX 엔진, STX 중공업, 네. 이 종목들도 조선 기자재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STX 그룹 자체가 예전에 STX 조선도 있었죠. 저 STX 그 그룹 자체가 예전에 굉장히 셀러리맨의 신화죠. 그 회장님이 셀러리맨의 어떤 그런 것도 시작해갖고 기업을 키워서 STX가 10만 원까지 올라가고 2007년도에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뤘던 이 회사들이에요. 저 STX 중공업 엔진, 네. STX, 저 그룹주들 회사들이. 오늘 다 좋은 흐름을 보였네요. 네, 근데 회사가 지금은 다른 데로 다 넘어가고, 지금 저거는 그룹 자체에 이제 좀 이슈로 올라가는 거고요. 저 STX는 지금 그 그룹 자체가 좀 이제 흑자 전환도 하고 있고, 뭐 자율 협약도 조금 이제 그 졸업하고 있고, 그리고 저 회사의 그런 어떤 두산그룹주하고 좀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뭐 수소,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이런 회사들로 좀 물적 분할을 해갖고 좀 다시 이제 그 회사를 좀 정비해서 간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조선주의 흐름도 좋고, 뭐 해운주, 뭐 그런 어떤 해운 운임 지수도 좋고 하니까 좀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이제 급등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일단은 좀 흑자 전환이 되고 턴어라운드가 되는 이제 그런 기업들, STX의 그룹, 그리고 두산, 뭐 이런 회사들을 조금 눈여겨서 볼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조선 기자재주하고는 약간 흐름이 좀 이제 다른 어떤 영역이긴 한데요. 지금 굉장히 좀
주식이 있어요. 네, 오리엔탈 전공.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엔탈 전공이 지금, 뭐, 거의 뭐, 그냥, 예, 지금 4,000원, 지난번에 4,000원권역까지 올라왔을 때도 제가 이걸 1,000원에 샀었는데 4,000원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000원이 예, 넘었네요. 6,300원까지, 지금 6,750원까지 그냥 뚫고, 뭐, 수직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리엔탈 전공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너무 높게 올라가서 뭐 지금 잡기에는 참 너무 부담스럽고요. 일단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쭉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종목들, 조정 나올 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읊어드릴게요. 네.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대양전기공업. 예, 대양전기공업 지금 이 고점 돌파했죠. 그 윗꼬리 달았고 거래량 터졌어요. 이거 눌리면은 한번 볼 수 있어요. 대양전기공업. 그리고 대양전기 인화전공. 인화전공은 좀 이전부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조정을 별로 안 주고 거래량이 별로 없어갖고 매매하기가 조금 약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거든요. 인화전공도 지금 윗꼬리 맞고 좀 약간 조정이 나오면 한번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팅 관련주, 네, 성광밴드. 네, 성광밴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정 나오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눌리면은 한번 볼 수 있다.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도 피팅 관련주죠. 네, 이것도 지금 여기서 조정받으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도 조정 이후에 다시 좀 괜찮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네, 이것도 마찬가지 피팅 관련주요. 이것도 이제 좀 천천히 좀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회사의 흐름이 괜찮은 회사거든요. 이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뭐 한 1,200억, 1,300억, 1,400억, 영업이익도 한 160억, 뭐 150억 정도, 시가총액 2,600억 정도.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조금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회사고요. 그리고 STX 그룹주였었는데 조금 약간 두산 그룹주였었겠죠. HSD 엔진. HDS 엔진. 네. 예전 두산 엔진이죠. 예, 두산 엔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박 어떤 그런 해운 이런 쪽에 어떤 부품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산 엔진이었던 회사였는데 이 회사도 지금 고점 넘기면서 지금 급등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산그룹주였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대주주가 달라요. 그래서 매각을 했고 요 HDS 엔진 이것도 조선 기자재랑 좀 같이 볼 필요 있다. 조정이 나오면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들 한번 쭉 읊어드렸으니까 다음번에 이번에 시장에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번에 상승이 나올 때 조선주를 봐야 되고 그 조선주 중에서 조선 기자재 쪽을 좀 유심히 보자. 예, 이런 지금 읊어드린 이런 종목들을 조정 기회에 좀 보고 나중에 상승할 때 이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조선주는 시장의 조정 속에서 아주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하셨고요. 그중에서도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들 하나씩 다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1시간 동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잠시 네. 후에 뵐게요. 네.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오늘의 이슈 얘기 마저 나누도록 할 텐데요. 1부에서 이슈를 얘기할 때 조선주에 대해서는 조정 시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전문가님, 네. 오늘 마침 철강주들이 그동안 잘 달리다가 오늘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철강주는 지금 이때를 매수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 그림에서는 네. 철강주도 더 갈 거예요. 근데 지금 철강주가 조금 과하게 올라왔어요. 과하게 올라와서 지금 조정이 가격 조정도 줘야 되지만 기간 조정도 좀 겪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왔던 동국제강인데요. 네. 뭐 올라갈 때는 한도 없이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내려올 때 그만큼 지금 또 하락폭이 내려올 때 이제 상승이 깊으니까 또 골도 깊죠. 어제도 8%, 오늘도 8%. 네. 그래서 이틀 만에 거의 20%. 위에서 여기서 더 갈까봐 잡으신 분은 지금 이틀 만에 거의 16%, 그러니까 윗꼬리에서까지 잡았으면 이거 거의 20%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만약에 밑에서 수익 실현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20% 정도 위에서 하락했으면 사실
한 거의 30% 가까이 수익이 났다가 지금 거의 본전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락 목표치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가격 조정으로는 한 21선 정도, 2만 원권역 정도 예상이 되긴 하지만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좀 옆으로 눕는 좀 재미없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급반등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한참 주고 옆으로 기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25,000원 찍고 다시 내려와서 밀렸다가 이렇게, 물론 그 짧은 흐름도 그냥 뭐 기술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좀 시장에 내려오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기타 철강주보다는 조선기자재나 조선주 쪽으로 조금, 조선주는 사실 이제 그 올라왔다가 좀 이제 오늘 윗꼬리 맞고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같은 조정이 나온다고 치면 이제 그 이전부터 많이 올랐던 철강주보다는 좀 조선주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또한 이제 그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된 두산 같은 경우가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두산. 예, 두산 같은 경우도 뭐 철강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철강 기계를 보통 하나로 묶어서 보는데 지금 두산의 그런 어떤 지주회사의 흐름이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이제 조금 약간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철강주의 조정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기계 쪽에 이 두산에 대한 지주회사 이 두산을 보는 게 어떤가. 어차피 비슷한 업종이니까 철강 기계.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아베스틸, 지금 잘 올라갔던 세아베스틸도 마찬가지로 동국제강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8%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한국철강, 네, 한국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가려고 했다가 좀 오늘도 한 7% 정도 하락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갔던 휴스틸, 뭐 이런 것도 오늘 뭐 한 6% 정도. KG 동부제철은 조금 약간 늦게 움직이긴 했는데, 근데 흐름을 보니까 좀 같이 가지는 못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동국제강과 뭐 휴스틸이 조정을 받는데 KG 동부제철만 혼자 올라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유심히 관찰을 해서 봤거든요. 이게 어차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덜 올랐다고 해서 좀 덜 빠지긴 하지만 그 동국제강이 못 갈 때 혼자 간다, 이런 부분은 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동국제강 밑으로 좀 내려서 반등으로 고점을 못 넘어가는데 이 동부제철은 내렸다가 반등으로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이 동부제철과 그리고 현대제철, 예,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이 조정을 받고 고점을 다시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예, 포스코, 이런 대형주들은 그 동국제강, 뭐 세아베스틸, 한국철강, 대한제강, 그런 종목들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말고 오히려 K 동부제철,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이제 조정이 나왔다 상승을 할 때 이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는 약간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광진실업,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조정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뒤늦게 움직이다 보니까 조정이 안 나오고 윗꼬리 부분에서 매물 소화했는데 오늘도 플러스로 끝나는 이런 광진실업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난번에 얘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들이에요. 광진실업, 그 다음 수순으로 있는 황금ST, 네, 황금ST 조정이 작죠. 0.73%. 예, 그리고 풍산, 제가 지난번에 그 철강주들이 움직일 때 그 중소형 철강주들이 움직인 다음에 문배철강, 사면철강, 그리고 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여러 대리점들이 움직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형주 현대제철, 포스코 움직이면 그 다음에 황금ST, 풍산, 광진실업 요런 쪽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다만 사이클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굳이 철강주를 한다고 하면 이제 광진실업이라든지 아니면 풍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안정적이고,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것들을 조정 시에 잡는 것들을 보긴 하지만 약간의 그 아예 그냥 좀 약간 생각을 다르게 해서 그냥 기계 쪽의 흐름으로 좀 보는 것도 괜찮다. 그냥 HSD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두산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 조선주, 조선기자재주 이런 쪽의 흐름을 보면서 HDS 엔진처럼 조선기자재 업종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대원전기공업, 뭐 대양전기공업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철강주는 조정이 조금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동국제강과 같은 그 부류의 철강들, 걔네 친구들은 좀 조정이 가격 조정도 주겠지만 반등은 나오겠지만 다시 내려와서 고점을 못 넘어가고 옆으로 기는 시간 조정을 계속 줄 것 같다. 다른 종목들이 계속 고점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조금 쳐다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정 중이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던 철강주들보다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선 기자재 쪽이나 두산 지주사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우리가 네. 또 눈여겨볼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금 조금 약간 눈에 네. 띄는 그 섹터는요. 지금 곡물 관련주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곡물 관련주들이 오늘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곡물 관련주들이 좀 네. 순환매가 돌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고 좀 앉아서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철강 처음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가 모자른다. 예, 그 배가 모자른다. 예, 그 해운 운임지수가 올랐죠. 그리고 철강이 부족하다. 또 철강 가격 오르죠. 요즘에 목재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성창기업 지주나 이런 어떤 동화기업, 동화기업이죠. 동화기업, 뭐 이건 산업, 뭐 이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목재 관련주들도 지금 요즘에 목재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또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죠.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었는데 자, 그럼 그렇게 오르는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게 오르는 그런 어떤 원자재들 중에서 이제 주가의 영향을 지금 미쳤냐? 아니면 반영이 됐냐? 반영이 안 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곡물 가격 관련주들은 좀 아직 시장에 반영이 덜 됐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조금 이제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효성 OMB가 상한가를 갔어요. 효성 OMB. 비료 관련주죠. 네, 효성그룹의 비료 관련주. 근데 약간 자리가 보면은 갑자기 좀 급하게 상한가를 간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윤석열 관련주에 대한 소문도 어느 정도 돌면서 좀 상한가를 갔다고는 하는데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곡물 가격 관련주로 갔으면 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갔을 텐데 좀 생뚱맞은 자리에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다만 그 윤석열 관련주로 상한가를 간 건 아니다. 왜냐하면 얘 혼자 간 게 아니라 아시아 종묘, 다른 종목들을 보면 아시아 종묘도 오늘 10% 올랐어요. 거래량 터졌죠. 지금 아시아 종묘 그리고 한일사, 그러니까 같은 비료 업종을 보면 그 곡물 가격을 보면 경농이라는 종목도 오늘 윗꼬리를 맞긴 했지만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이고요. 농우바이오, 농우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이고, 조비 비료 관련주. 조비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모양이죠. 이 곡물 가격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한일사료. 한일사료라는 종목도 지금 오늘 윗꼬리를 맞고 물량을 소화하고 거래량 터졌지만 지금 가려고 하는 모양이죠. 팜스토리. 팜스토리도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지금 계속 이제 곡물 가격들의 어떤 거래량 터지면서 만들었었고, 카프로라는 종목도 제가 자리 만들고 있다. 지금 급등시켜놓고 옆으로 기고 있는데 자리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곡물 가격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조금 약간 적절한 종목들을 좀 선택해서 좀 매매를 하면 기업 그 수익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남해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흐름 괜찮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비료, 농약 그리고 씨앗, 그 종묘 그리고 사료 관련주,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면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오늘 많이 올랐던 관련주 중에서 효성 OMB가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근데 이 종목처럼 이렇게 정치 테마 모멘텀까지 함께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이 더 좋은 건가요? 상황에 따라 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이제 지금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윤석열 관련주로 좀 약간 부각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이 종목한테 이제 상승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곡물 가격들이 실제적으로 막 여러 종목들이 움직일 때 또 그 종목만 먼저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안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간에 그 부각을 받고 있는 초반부기 때문에 흐름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다만 일반적인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예전 대선 때는 뭐 유시민 관련주였는데 이번 대선 때는 뭐 안희정 관련주고 막 이렇게 그 안희정 관련주로 움직이고, 그럼 뭐 안희정 관련주로 움직이고 뭐 예를 들어 뭐 유시민 관련주로 움직이고 이렇게 두 개로 그럼 이 종목은 다 움직이는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어떤 반영이 됐을 때 먼저 움직였던 어떤 그런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보강산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이게 뭐 윤석열 관련주 뭐 이런 걸로 움직인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약간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로 또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사실 움직이는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좀 계속 알쏭달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멘트주가 갈 때도 못 가고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제 그 어떤 효성OMB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으니까 좀 눈여겨는 보되, 일단은 지금 상황 속에서 먼저 뭐 움직이고 다른 곡물주들이 안 움직이는데 혼자 움직이면 그건 곡물 관련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움직였는데 윤석열 때문에 상한가 갔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는 하지만 오늘 곡물 관련주들이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중에 제일 세게 움직이는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조금 보고 할 필요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결론은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결론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걸쳐 있는 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뭐 태양광도 되고 뭐 풍력도 되고 막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반도체도 들어가고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LG 그룹 관련주에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에 다 들어가 태양전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종목이 반도체로 인해서 부각을 받아서 움직이면 나중에 태양전지 어떤 부분이 됐을 때는 좀 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태양전지라고 해서 또 움직이고 막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태양전지로 많이 움직였어요. 태양전지로 많이 움직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안 움직였어요. 그때는 태양광 테마주로 움직였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부각받고 그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 부분이 됐을 때 그 이슈가 됐을 때 그 종목을 보지 다른 이슈가 됐을 때는 그 종목이 그 회사의 그 업무를 한다고 해도 그걸 쳐다보지 않는 누군가가 끌어올려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서 그 종목이 여러 개 다 걸쳐있다 하더라도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좀 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거에 맞게 좀 집중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원 같은 경우 얘기할 수 있죠. 서원이 이낙연 관련주로 먼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서원이라는 종목이 그 이낙연 관련주로 앞전에 시세를 냈는데 이번에 이 서원이 원래 그 비철금속 구리 관련주 대장주예요. 그래서 이구산업 대창보다 이 회사가 먼저 더 많이 올라가는 회사거든요. 원래는요. 예, 근데 지금 주봉 보시면 이제 예전의 흐름을 보면 지금 약간 이낙연 관련주로 인해서 그 테마로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런데 이 앞전에 이게 비철금속 관련주 구리 상승했을 때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300원, 400원부터 급등했죠. 4,000원까지 10배 올라갔어요.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원래 구리 대장주예요. 근데 앞전에 이낙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터트려 놓으니까 그 다음에 구리 관련주 어떤 부분이 이구산업이 급등을 할 때 이 종목이 못 가는 거죠. 이미 손을 다른 걸로 탄 거예요. 지금 이구산업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서원은 못 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낙연 관련주도 돼 있고 뭐 구리 관련주도 돼 있어서 이낙연 관련주로 부각받을 때 올라가고 또 구리가 부각받으면 서원이 또 간다? 그 부분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곡물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많이 올랐던 상한가를 갔던 효성OMB처럼 정치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은 다른 곡물 관련주들 흐름과 함께 가는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모멘텀이 그냥 함께 엮여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우리 신강석 전문가인데요. 신강석 전문가와 더 함께하고 싶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